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승주 기자의 위클리 포커스.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1월의 마지막 주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주요 은행의 최고 경영자와 금융업계 협회장들을 만나 가계부채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이익을 위한 은행의 희생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새 코픽스 적용으로 지금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지난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소비자 수를 기준으로 기준 금리보다 0.27%포인트 인하됐을 경우 1,000억 원 상당의 이자 절감액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절반이 새 코픽스 기반 대출로 갈아탄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 원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기업 대출까지 포함하면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한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파이 비틀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에선 올해 경제 성장률 하락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새 코픽스 적용은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근 단체 협약에 대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사측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약속에도 노조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번 인담협 합의안 부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월 기본급의 1,700%로 책정된 성과급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전날 기술사무직 사원들에게만 성과급 지급 통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조직한 전인직 노조와 대졸 사무직과 엔지니어가 주축인 4급 이상 기술사무직 노조 중 기술사무직 노조에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기술사무직 노조와 전인직 노조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 이번 인담협 부결은 전인직 노조 인담협이 부결된 것이며 지난해 결성된 기술사무직지회는 2018년 인담협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인담협 재협상에서 배제하고 생산직 직원들에게는 기존에 지급된 생산 경력금 200%를 제외한 1,500%를 당분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명회사 운영, 사익 편취, 자금 사적 운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 임대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체납 전문 조직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난 28일 아람코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19.9%를 매각하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 매각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이 이뤄지면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가 되며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분율은 71%로 낮아집니다. 글로벌 조선 업황 하락으로 현대중공업 실적이 악화돼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했던 현대중공업 지주와 원유 판매선을 늘리길 원했던 아람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해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상장이 지연된 데다 실적도 좋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 공개 대신 상장 전 지분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은 6,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9%로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사우디 최대 조선소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를 아람코와 진행하고 있어 현대오일뱅크도 아람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석유화학과 유전 개발 등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정비사업 이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전자결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제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됩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정비조합 내 비리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상반기 노트북 시장 트렌드는 1kg의 전후의 무게를 가지는 초경량, 초슬림 노트북과 엔비디아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지포스 RTX 모바일 그래픽이 적용된 게이밍 노트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서는 CES2019를 통해 890g의 무게와 9.95mm의 두께를 가진 14인치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7을 공개했고, 에이수스 역시 지난 1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젠북 13과 젠북 14를 발표했죠. 특히 그램으로 울트라북 시장을 평정한 LG전자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램 1치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17인치 대화면을 갖추면서도 13인치 노트북과 유사한 1340g의 무게가 장점인데요. 출시 초기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초경량 노트북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은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엔비디아가 데스크톱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던 엔비디아 튜링 아키텍처 GPU인 엔비디아 지포스 RTX의 모바일 버전을 발표하며 게이밍 노트북의 세대 교체를 선언한 것입니다. 100여 개의 옵션에 기반한 40종 이상의 새로운 노트북이 1월 29일부터 글로벌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게이밍 노트북 시장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액토즈 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고,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37억 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는 이미 수차례나 액토즈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정기 IP는 위메이드의 저작 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해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는 가슴 설레는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